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후장에서도 결국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을 잡기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오늘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1위부터 10위권까지 일제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주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 하락세가 좀 깊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1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하나그룹이 인수하겠다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 급등락이 좀 심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인수 소식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급락세로 상승했던 분들을 모두 돌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꽤나 크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오늘 하락폭이 다시 한번 커지네요.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2% 정도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저가 매수, 굉장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밸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던 것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매수폭이 크지 않습니다. 기관은 매도 쪽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함께 지수와 좀 연동이 크게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살펴보시면 현재 거의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200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래쪽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한 반등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보시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이 있었는데요. 우리 차트와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막판에 조금은 들어 올리는 시세를 뉴욕 증시는 기록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 가운데 코스닥 지수 6위권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도 더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하락세 기록하면서 700선에서 더 멀어집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5위에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네, 글로벌 임상 3상이 이 DSMB의 심의 통과 때문에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장이 좀 꺾이게 되면서 탄력을 크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HMM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민영화 타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만큼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도 이슈가 하나 크게 있었죠. 이 애플 측에서 기존의 생산량 좀 계획했던 것보다 증산을 좀 취소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중간에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고요. 9위에는 카카오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유리할 수가 없는 종목인데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신저가 흐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6만 원 선에서도 더 멀어지면서 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오늘 법안 발의와 더불어서 꽤나 버텨주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나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심상위 리스트도 좀 체크를 해보실게요. 네, 관심상위 리스트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조회상위에서도 있고 관심상위에서도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가 급등을 했었고 오늘장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현재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요. 어제장 상한가에 도달을 했거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4위에 있는 지니틱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3위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모멘텀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코닉 오토메이션 역시나 상한가 터치했다가 오늘장 급락 나오는 소식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니틱스 다시 봐드리면 AB프로바이오 피인수 소식 때문에 상한가 터치가 있었는데 오늘장 급락으로 거의 15% 넘게 하락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6위에는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상당한 관심도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으로는 물론 그동안 리튬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좋은 모멘텀들 발생했었고 여기에 호재성 자사주 처분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고요. 7위에는 HMM 있는 모습이고 8위에는 DB하이텍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중단하게 되면서 상승했는데 역시나 시장 분위기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분 되돌려 놓는 모습 나타납니다. 9위에는 세비캠이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오늘 법안 발의와 더불어서 상승 탄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 따라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꽤나 견고한 오름세 구간 가져갑니다. 10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LG 이노텍입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수요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자 올해 신형 아이폰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 시간으로 10시 정도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올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의 생산량을 최대 600만 대까지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에서 손을 뗐다고 전했습니다. 대신에 애플은 올여름 당초 목표로 했던 단말기 생산량인 9천만 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재는 애플이 보급형 모델보다는 고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 중 적어도 하나는 저가 모델보다 고가 모델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쪽에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 토종 제조사뿐 아니라 애플까지 타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발 충격이 오늘은 시장에 조금 무겁게 내려앉으면서 오르던 주가를 눌러버렸는데요. 5분봉으로 보시면요. 이 보도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구간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을 그대로 짓누르는 모습이 저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르던 종목들도 이제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LG 이노텍 역시나 애플 관련주 가운데 가장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무너지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급락세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시장 따라서 그대로 좀 밀리는 모습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이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기 주식 56만 2,90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주당 17,765원이고요. 처분 예정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리튬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도 체크를 해드리면 리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초에 계열사로 편입했던 미래첨단 소재가 오는 2024년까지 달성 2차 산업단지 부지 5,032제곱미터에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까지 확충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사상 최고 가격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쪽 소재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이 미래첨단 소재는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생산 공장은 다음 달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쯤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기도 하고요.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일봉 보겠습니다. 7월까지 사실 굉장히 긴 기간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8월부터는 급등세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9월에 고점 나왔다가 오늘 이제 이 부근에서 살짝의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마치고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결국에는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세비캠 보겠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30년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대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려 30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모멘텀을 더 보시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안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의 전기용품 정의라든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의 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 표시 방법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폐배터리를 그동안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안이 좀 통과되면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좀 마련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내 폐배터리 관련 산업들의 성장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으로는 상장 이후에 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고점 신호 나온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오늘장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으로 오름세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비캠을 시키나 일봉으로 보실게요. 네,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상장 이후에 9월에 도달하기까지 급격한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향 조정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살짝의 거래량이 올라오게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현재 좀 음봉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자체가 탄력이 많이 줄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정도의 오름세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어려운 속에서 어떤 LG이노텍 같이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미래 나노텍 그리고 세비캠까지 함께 특징주로 점검해봤습니다. 네,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이 관심장이 리스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